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는 선물이랑은 안 맞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강요는 아니고 선물은 어떠한 시스템이고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짜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타의 영역이 좀 센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그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형태의 방식이고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금융 투자의 지식이 통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정말 시세를 어느 정도 냈다가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단타의 파동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차트에도 그 누구는 여기서 롱을 타거나 여기서 현물을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구간도 있고 이 고점에서 숏을 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차트의 흐름이 사회과학적 통념이나 이런 이제 뉴스로 해석이 되는 영역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사회과학이나 뭔가 어떠한 현상으로 그리고 어떠한 뉴스로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뉴스는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뉴스는 따라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차트만 보고 온전히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런 하락하는 흐름에도 이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고점 구간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올라오는 구간마다 숏을 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단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걸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는 게 차트예요. 그리고 선물 매매입니다. 그래서 딱 지지와 저항과 추세만 알면 됩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사라졌죠. 제 이제 유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많은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선물은 많은 게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금융 지식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뭔가 엄청난 타점과 엄청난 기술적 뭔가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구간들에서 내가 진입을 할 때는 5대5의 확률을 가지고 자 5대5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 5대5의 확률에서 만약에 이탈이 되면 만약에 내가 생각한 방향에서 숏을 쳤는데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은 무조건 손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선물에서 손절을 못한다? 나는 매매를 하는데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면 선물하시면 안 돼요. 저도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많이 하더라도 먹을 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한다는 거고 계좌 관리를 하는 그 측면에서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일반 매매하는 사람이랑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스탑로스를 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지지의 구간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지지 구간에서 지지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저항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하고 고점 맞고 저항 막 하락하고 이 저항을 뚫어버리면 이 저항이 그 다음에는 지지의 역할을 하더라. 그게 지지와 저항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추세라고 하는 게 이게 보시면은 지지저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지저항은 박스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박스권이 되는 거고 이 박스권이 각도가 생기면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는 세력들만 만들 수 있는 거고 추세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1시간봉 상에서 보통 이제 추세를 보는데 제가 어떤 차트를 다 보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시간봉 상에서 보통 추세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시간봉 상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런 이제 22평선과 기준선이라고 하는 추세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추세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하락을 할 때는 어떤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어떠한 현재 주가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계속 회귀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내려가는 습성. 이게 추세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동일합니다. 저점과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어떠한 추세 패턴을 어떠한 추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추세선을 가지고 계속 이평선을 회귀를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는 회귀와 발산, 수렴과 발산의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롱을 치고, 그리고 이런 떨어지는 구간, 추세가 맞아 떨어지는 구간에서 롱을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적고 수익은 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항상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박스권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고점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떠한 차트든 그래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삼각수렴을 보여준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발산이 나와요. 항상 모든 차트는 수렴과 발산을 거치면서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쵸? 여기서 박스권으로 하락을 할 때는 밑에서 롱치고 위에서 숏치고, 밑에서 롱치고 위에서 숏치고, 밑에서 롱치고 위에서 숏치고, 밑에서 롱치고,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거고, 주가가 각도를 세워서 추세가 만들어서 떨어질 때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계속 회귀할 때마다 숏을 치는, 절대로 그 추세와 역행하는 방향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그러니까 선물을 하기 전에 차트를 분석할 때는 지금 구간이 박스권의 구간인지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하락을 할 때는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롱의 자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2월 5일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추세를 만들 때 알트코인들 올라가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만들 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이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때는 또 비트코인만 흡성을 해서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추세를 만들어서 내려갈 때는 또 비트코인이 시장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건 비트코인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는 구간들에서만 그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박스권이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만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시세를 낸 다음에 박스권을 그릴 때 알트코인들 움직이고, 떨어진 다음 박스권을 그릴 때 알트코인들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비트가 급락을 하는 급락장에는, 비트가 추세를 만드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트코인만 변동성이 있지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그릴 때 있죠. 이럴 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뭐 리플이나 다른 이제 뭐 도지나 이런 알트코인들을 트레이딩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 비트코인이 움직여줄 때 이렇게 롱숏을 먹는 것도 좋지만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세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롱치고, 비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선 알트코인들 숏치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차트의 흐름이 1시간분 기준으로 박스권인지 아니면 추세장인지, 그러니까 지지저항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수평 추세인지, 요 추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 월봉과 주봉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 일봉을 가장 큰 비중을 두셔야 되고, 4시간, 1시간, 30분, 15분봉 순으로 하는데 일봉과 4시간, 1시간, 1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이게 제일 중요해요. 5분봉 같은 경우는 휩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5분봉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비추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15분봉이랑 30분봉, 1시간봉 딱 이거 가지고 타점을 잡아요. 매수 타점을. 그리고 4시간봉, 일봉을 가지고 추세를 확인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솔라나 같은 걸로 해볼게요. 자, 솔라나 같은 걸 봤을 때 일봉상에서 어떤 움직임이에요? 일봉상에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추세선을 딱 그릴 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하락의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하락세가 강한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지지선이 어때요? 지지선이 지금 전 저점에서 이걸 일단 다 끌게요 제가. 전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떨어질 자리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많이 떨어져 봐야지, 많이 떨어져 봐야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한 2% 3% 정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봐야.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리는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매수를 뭐 무조건 롱을 쳐야 되고 숏을 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숏을 치더라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 4% 5% 정도 올라간 다음에 숏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중간하게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얘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다만 지금 내가 얘를 매매를 할 거다 그러면 어제짜리 그 시가 라인을 손절을 잡고 롱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얼추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보면 일봉상에서 완전히 지금 바닥 구간까지 다 내려온 차트잖아요. 그리고 선물은요, 전체적인 차트를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땡겨가지고 보는 거는 이런 추세선 같은 거 있죠. 요런 뭐 큰 추세선 요런 거나 이제 땡겨가지고 보는 거지, 그 땡겨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요런 지지저항 있잖아요. 추세선은 땡겨서 봐야 되는데 지지저항은 땡겨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 2달 3달치 있잖아요.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 2달치 3달치 이 안에서만 다 놓으시면 돼요. 그 지지저항은. 추세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얘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이 얼추 추세선 하단부, 그 다음에 전저점에서 내려오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얘는 얼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숏으로 먹는 것보다는 롱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일봉에서. 그리고 4시간 봉을 보는 거예요. 4시간 봉도 보면 어떤 흐름이 있나요? 지금 딱 정확하게 일봉의 전저점을 지지해주는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서 아래꼬리가 많이 발생한 구간에서 여기 아래꼬리 많이 발생하고 지지선이 발생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뭔가 이제 하락을 멈추는 이런 캔들들이, 그리고 뭔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을 가지고 롱의 타점을 내가 잡는 건데, 이때 이제 보조지표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이랑 4시간 봉을 가지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같은 홀짝의 게임이긴 하지만 뭔가 롱으로 먹는 게 좀 홀짝 좀 괜찮아 보이네. 근데 너무 많이 빠졌고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롱을 먹더라도 짧게 먹어야 되고 숏을 먹더라도 짧게 먹어야 되는, 지금은 좀 위아래 뭔가 짧게 먹어야 되는 구간이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간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여기가 이만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큼이 없다고. 지금이 차트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다 지나가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게 솔라나 차트가 됐다. 자,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일봉상에서 차트를 보고 4시간 봉에서 차트 흐름을 본 다음에 1시간 30분 15분 봉에서 이제 여기서 보조지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조지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21선 있죠? EMA 21선을 쓰셔도 되고, EMA 21선을 써도 되고, 자, MA 21선을 써도 됩니다. 여기서 자꾸 그 MA랑 그 EMA랑 차이가 뭔가요? 이 선물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MA와 EMA 20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EMA를 쓰는 편인데 MA 선이 더 이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요. 꺾이지가 않은 선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MA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뭐를 쓰면 되냐? 여기 구름 매물대라고 하는 차트가 있어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MA라고 설정하시고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단순 이동평균선 여기서 21선 입력하시고요. 여기에 일목구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목구름이라고 나와 있고 클릭하시면 일목구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컨버스, 베이스, 레깅 스팬, 리딩 스팬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베이스 라인만 키시면 돼요. 베이스 라인만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저는 노란 색깔 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차트를 이제 줄여요. 줄여가지고 본 다음에
내가 아까 지금 솔라나를 봤잖아요. 우리가 솔라나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4시간 15분 뭐 30분 4시간 1분기 뭐였어요. 상승 추세, 상승의 힘이 좀 강했었던 모양이었잖아요. 상승의 힘이 강하다기보다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그러니까 롱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매매를 할 때 30분이랑 그 1시간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절대로 롱을 잡을 때는 있잖아요. 1시간봉 21선 아래에서 롱을 잡으시면 안 돼요. 물론 1시간봉 21선 아래에서 롱을 잡으면 반등은 빨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그 15분 봉상에서라도, 그러니까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상에서라도 무조건 21선, 이 단순 21선을 무조건 회복을 한 상태에서 롱을 쳐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어쨌든 좀 비싸 보인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21선을 회복을 해야 돼요. 21선 밑에 있으면 이거는 그 하락의 힘이 무조건 강한 거예요. 주가가 롱으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21선을 이렇게 뭔가 장악을 해주는 이런 캔들들이 좀 떠주거든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15분봉, 30분봉, 뭐 1시간봉이든 21선 위에 올라올 때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일봉상에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일봉상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양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걸 1시간봉으로 쪼개보면 가끔 이런 휩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휩소냐,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아니라 캔들들이 올라가면서, 1시간봉에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레고님이 말한 대로 21선 회복해서 롱 쳤는데요. 이거 상승 휩소 상단 저항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표로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런 휩소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표로만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중이나 매매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이 뭔가 차트의 흐름을 그냥 좀 이게 느껴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글거리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리가 뭐냐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일봉상에서 딱, 그쵸, 상단의 저항을 터치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 상단의 저항을 맞은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리 지표가 롱이어도 롱을 치는 게 맞을까요? 아무리 21선 위에 있어도 롱을 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일봉상 저항의 구간에서 저항선을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롱을 치면 절대로 안 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숏을 쳐야 되는, 롱의 휩소가 나오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1시간봉 상에서 이런 그 불트랩, 베어트랩,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휩소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휩소가 나오는 구간들이 바로 진짜 거의 제가 맨날 방송에서 말하는 지구숏, 그리고 여기 이런 휩소가 지구롱, 맨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게 휩소가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잡아버리면 그게 발바닥 각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머리천장의 지구숏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들은 그럼 휩소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내가 이걸 지표로 내가 롱을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 이런 구간, 이 구름 매물대 베이스라인과 21선을 동시에 지지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이런 구간들 올라타면 롱으로 매매하고, 고점에서 상단 저항 추세선 맞으면 숏으로 매매하고,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이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이게 상승장일 때 있잖아요. 이 상승장일 때,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 이제 선물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상승장에서 30분봉 하나 켜놓고요, 30분봉 1시간봉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일목균형표 베이스라인과 21선이 상승 추세선 하나 딱 그려놓고, 일봉상에 제가 상승 추세선 그려볼게요. 4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선을 가지고 15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15분봉상에서 그 상승 추세선이 닿을 때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 상승 추세선이 닿을 때마다 상승 추세선이 닿고 21선을 회복하고 일목균형표 회복하면서 기준선 회복하면서 바로 슈팅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더 쪼개서 보면 얘도
21선을 이탈하는 휩소가 보이죠. 그렇잖아요. 야, 이거 레고님이 말한 대로 여기서 21선 이탈했는데 쇼 쳐야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딱 여러분들이 선물 처음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뭐 선물로 이제 옛날에 돈 잃었을 때 이런 데서 쇼 쳐가지고 일봉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니까, 자, 일봉이 이런 식으로 높게 올라가니까 어때요? 아,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올랐겠지. 전고점이니까 많이 올랐겠지. 맨날 그러잖아요. 아, 21선에서 전고점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이 자리는 숏이겠지.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이런 데서 숏 치잖아요. 그럼 이거 맞고 이제 청산 당하는 거거든요. 엄청 당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엄청 당해요. 지금 벌써 공감하잖아요. 어. 엄청 이 자리에 엄청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아까 이거랑 똑같은 휩소가 요 자리에요. 이거랑 똑같은 휩소가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휩소가 어디 자리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봉으로 먼저 분석을 하면 지금 자리가 숏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고, 숏이 유리한 자리인지 롱이 유리한 자리인지가 나와요. 제가 계속 말하죠. 지지 저항보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왜? 추세는 세력이 만드는 거고 지지 저항은 세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특히 선물을 할 때는 항상 일봉의 흐름을 보고 일봉의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보면 어떤 차트가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누가 막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말한 그 지지저항 자리가 보니까 어떤 자리인가? 이 큰 추세선을 돌파를 한 구간이죠. 이렇게 힘이 센 추세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롱의 관점으로 당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자, 그런데 이거랑 좀 다른 게 보면 아마 분봉을 4시간봉 쪼개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4시간봉 상에서 올라가는 각도의 모양,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그냥 경험 삼아만 해보시면 돼요. 그 $100 가지고 연습하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랑 여기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 이게 이런 데서 안 먹여준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상승을 할 때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랑 21선을 같이 지지를 하고 올라갔고, 같이 지지하고 올라가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안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데서 손절을 못하면 잘못되는 거고, 얘는 이런 데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숏을 잡아도 돼요. 왜냐면 이제 일봉상에서 그 지금 자리가 전고점을 맞아 떨어지는 첫 번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는 숏이 맞고 두 번째부터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 자리부터는 이제 휩소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휩소들이 이런 데예요.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데 뭔가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자리는 반대 방향이라서 얘는 이제 지금 자리는 딱 저항 맞아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쇼 쳐가지고 지구 청산 당하는 거고, 지금은 많이 내려갔고 여기서 망치형 떠가지고 추세 반전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롱 쳐가지고 그냥 지구 청산 당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비트, 리플, 도지, 솔라나 딱 이 정도만 하세요. 딱 이 정도만 매매하시고, 나는 좀 이제 기준이 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알트를 좀 하셔도 되는데, 알트 할 때는 무조건 거래량 기준으로 하시고, 거래량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24시 볼륨이라고 있어요. 자, 24시 볼륨을 위로 방향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거래량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럼 거래량 순서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연파이낸스처럼 이렇게 큰 종목의 거래량 말고 잡코인들이 거래량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업비트 코인에 거래대금 누르면은 지금 뭐가 떠요? 거래대금 1순위가 그 메인 코인들 말고 잡코인 중에서 UX링크가 뜨죠. UX링크가 거래대금이 지금 많잖아요. UX링크나 뭐 베라체인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이제 UX링크 베라체인을 이렇게 OKX 들어가서 여기다 UX링크라고 제가 쳐볼게요. UX링크라고 누르고, 그럼 지금 자리가 어떤 차트인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얘가 바닥에서 어때요? 추세를 지금 돌파했죠. 지금 21선을 이렇게 계속 하락하던 과정에서, 자 보시면은 이 하락 채널의 하락 추세선이 정확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선 선 하나 거놓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여기서 상단 저항을 뭔가 저항 맞다가 이렇게 제가 이거 그냥 고점에서 선 하나 그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리가 이 추세선 자리를 돌파를 해서 딱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게 1시간 봉이나 15분 봉으로 그럼 롱 치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뭐 어렵습니까? 롱 치면 되죠. 롱 치면은 뭐 이 전고점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0.8달러까지는 여기서 뭐 여기나 여기까지는 뭐 조금은 더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4시간 봉, 1시간 봉을 쪼개보는 거예요. 아니죠. 20일 돌파하고 지지하면 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 추세를 뚫었으니까 이 보조지표는요 일봉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봉에서는 추세선이랑 지지저항을 내가 직접 그은 다음에 이 보조지표들은 실제로 타점을 잡을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이제 4시간 봉상에서 뭐 한 여기가 또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은 이제 얼추 저항 구간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봉 들어와서 이렇게 보조지표 두 개를 켜요. 그럼 얘는 지금 저항이니까 자 4시간 봉에서 얼추 이제 여기 얼추 매물대가 많은 저항 구간에 와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조금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올라가면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 1시간 먹다가 차트 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자리에서 아침에 우리 한창 방송하면서 놀 때 그때 시세 냈다가 눌렸다가 21선이랑 기준선 안착했다가 또 슈팅 나왔네. 그죠? 기다렸다가 또 여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기까지 21선이랑 이 기준선 1시간 봉까지. 그러면 1시간 봉 구간에서 여기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15분 봉이랑 5분 봉 가지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5분 봉이랑 15분 봉만 보고 그냥 이거 여기 뭐 이 구간이 기준선이랑 21선에 안착됐다 그래서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1시간 봉 기준으로 타점이 내려와야 돼요. 이 21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1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매매할 만한 타점이 그렇게 하루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뭐 도박쟁이처럼 계속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보면 5분 봉에서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4시간 봉상에서 직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여 위에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럼 쇼치면 되는 거네요.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쇼치면 돼요. 저항에서. 그리고 안 올라가고 내려가면 롱 치면 되는 거고. 엄청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 매매할 때 실제로 방송에서 매매하는 게 맨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제가 맨날 막 타점 잡아드리고 저 실전 매매하는 거 보면 맨날 돈 따잖아요. 근데 큰 돈을 따진 않아요. 저는 항상 뭐 50달러, 100달러 이렇게 땁니다. 맞아요. 1시간 봉에서 타점을 보면 1시간에서 타점이 오면 그 다음에 15분이나 5분 봉을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자, 다시 오늘 배운 거 총 정리해 드릴게요. 일봉이랑 4시간 봉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정해서 4시간 봉으로 전체 추세를 정한 다음에 뭐 롱 올라가는 추세, 떨어지는, 혹은 지금 자리가 저항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봉, 15분 봉에서 그 다음에 1시간 봉 가지고 이게 이제 지표상 21선이랑 기준선에 지지를 하는지, 이격이 있으면 절대 매매를 안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 15분 봉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차트가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1시간 봉에서 UX 링크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자, 내려올 때 15분 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5분 봉 차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21선에 내려오면 15분 봉 차트가 여기 이탈이 됐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볼린저 이평선이랑
요렇게 기준선을 이탈을 하다가 회복을 하는 구간에서 15분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보다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롱을 따라 타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1시간봉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 15분봉 그냥 롱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롱을 잡는 단가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어떻게 하냐면 1시간봉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이탈이 나온다? 1시간봉에서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럼 무조건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혹은 손절을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분봉에서 이 자리 회복할 때 탔어요. 롱을. 그러면 15분봉상 21선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진 내가 들어간 그 진입가가 이제 매수 타점이자 손절가가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손절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 30분봉에서 15분봉, 5분봉에서, 근데 5분봉은 보지 마시고 15분봉 21선 회복하는 모양이던지 아니면 21선과 기준선 회복하는 모양, 이런 데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돌파하고 안착할 때죠. 무조건 매수는요, 그 선물이든 롱이든 숏이든 이 지지와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할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안착해서 지지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UX 링크 같은 것도 보시면, 다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UX 링크잖아요. 얘가 1시간봉에서 여기 시세를 냈다가 21선이랑 기준선을 지지를 하죠. 그러고 나서 15분봉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얘가 이제 5분봉으로 쪼개보면 이런 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냥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1시간 봉에서, 그러니까 자, 1시간 봉에서 시세를 냈다가 안착하고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봉에서 시세를 내고 안착을 하는 자리. 자, 1시간 봉에서 이미 안착을 했어요. 우리는 1시간 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시간 봉에서 시세를 내고 안착할 때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좋은 타점을 보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분봉을 뭐 30분봉, 그 15분봉을 쪼개서 보는 건데, 5분봉은 볼 필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이때 30분봉을 보면 30분봉상 이런 모양이 있고, 뭐 15분봉상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타점은 얘가 1시간봉 상에서 시세를 냈다가 안착했다 이탈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탈되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갈 놈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를 냈다가 안착을 했다가 재차 반등을 하겠죠. 못 올라갈 놈이면 반등을 안 할 거고, 못 올라갈 놈이면 여기서 반등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15분봉으로 쪼개서 보는데, 얘가 이미 가격이 여기 0.6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UX 링크가 15분봉상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정도 차트를 봤을 때 1시간봉에서 어떤 모양일까요? 이 정도는 아니면 이 정도. 그러니까 그 15분봉상 21선을 돌파할 때 산다는 생각이 아니라 15분봉상 21선 자리를 회복을 할 때, 이때 이제 딱 돌파를 했어요. 이때 이제 1시간봉 차트 모양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돌파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돌파를 했다가 안착을 하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건 돌파를 했다 안착을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지선을 안착하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지선을. 무조건 시세를 냈다가 안착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근데 그 안착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거를 15분봉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같이 회복을 할 때, 얘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 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사도 돼요.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1시간 봉상에서 보면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매매하기가 좀 무섭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주 따라 타지 마시고, 급등주 해도 되긴 하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혹은 도미넌스 위주로, 비트코인 위주로, 리플 위주로, 이더리움 위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절가는 그 사실은 이제 익절은 자율로 해야 돼요. 이게 익절 손절, 그러니까 익절까지 잡아버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더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익절은 그냥 전고점. 무조건 익절은요 지지저항으로 해야 돼요. 익절은 일봉상 추세저항 지지저항 그려놓고 시간봉으로 분봉 보면서 하는데, 이제 21선이랑 기준선 타점 잡아서 해라. 이게 핵심.